저는 30대 초반이고 결혼한 지 6개월 됐습니다. 남편이랑은 연애를 1년 정도 하고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 남편이 음식을 정말 잘 먹었거든요. 데이트할 때마다 맛있다 하면서 잘 먹어줘서 저는 보기 좋았어요. 남자답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해준 음식도 남김없이 먹어줘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갔어요. 신혼이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냥 잘 먹는 정도가 아니라 식탐이 정말 심했어요. 연애할 때는 밖에서만 먹었으니까 몰랐던 건데 집에서 같이 생활하니까 남편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배달음식 받을 때였어요.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저녁 뭐 먹을까 하다가 치킨을 시켰습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후에 벨이 울렸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받아올게. 배달 아저씨 힘드실 텐데. 하면서 1층 공동연관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한참을 안 올라오는 거예요. 5분, 10분. 뭐 하나 싶었어요. 드디어 남편이 올라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입 주변이 기름 범벅이었거든요. 손에도 기름이 묻어 있고요. 왜 치킨을 뜯으면서 와? 남편은 치킨을 뜯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올라오면서 하나 먹었지. 너무 출출해서. 아, 그때 깨달았어요. 배달 아저씨 어쩌고 한 건 그냥 내려가려는 핑계였구나. 올라오면서 먼저 먹고 싶어서 내려간 거였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같이 먹어야지. 그 식탐이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1층에서 우리 집까지 올라오는 것도 못 참나 싶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집에서 식사할 때도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녁을 먹는데 고기 반찬이 나오면 남편이 젓가락으로 꼬치 만들듯이 주르륵 꽂아서 먹는 거예요. 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조각씩 집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젓가락에 쭉 꽂아서 한 번에 먹었습니다. 반찬이 다 찔려서 모양이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요. 보기에도 안 좋고 다른 반찬도 못 먹게 되잖아요. 저는 참다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먹는 거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젓가락질이 귀찮잖아. 이게 편해.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식사 소리였어요. 국을 먹을 때 후루룩, 밥을 먹을 때 쩝쩝.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면서 먹으니까 옆에서 보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조용히 먹으면 안 되나 싶었죠. 쩝쩝, 소리 좀 그만 내. 맛있게 먹는 건데 뭐가 문제야? 집에서까지 신경 써야 해. 저는 점점 남편이랑 밥 먹는 게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문득 달달한 게 먹고 싶어졌어요. 밥 대신 케이크랑 커피가 생각나더라고요. 퇴근하기 전에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케이크 먹자. 남편이 좋다면서 바로 핸드폰으로 홀케이크를 주문해 줬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이 제 말을 들어주니까요. 퇴근하고 케이크 먹을 생각하니까 설렜습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서둘러 집으로 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냉장고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케이크를 꺼냈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케이크 한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포크로 먹은 게 아니라 손으로 파먹은 흔적이었어요. 크림에도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요. 저는 거실로 가서 물었어요. 이거 뭐야?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 그거. 배고파서 좀 먹었어.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손으로? 포크 찾기 귀찮아서 그냥 먹었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케이크를 손으로 파먹다니. 이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완전히 망가진 케이크를 보니 화가 났습니다. 며칠 후 주말이었어요. 남편이랑 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처 고깃집에 갔는데 남편이 메뉴판을 받자마자 바로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삼겹살 4인분, 목살 3인분 주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우리 둘이 먹을 양이 아닌데.
천천히 먹으면서 시켜도 되잖아. 괜찮아. 나 배고파서 다 먹을 수 있어. 게다가 된장찌개, 냉면, 계란찜까지 추가로 시켰어요. 고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판에 고기를 올리고 구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앞에서 먹기만 하는 거예요. 고기가 익으면 바로 집어먹고, 또 익으면 집어먹고, 저는 계속 굽기만 했어요. 여보, 좀 구워줘. 얘가 계속 구우니까 못 먹겠어. 내가 구우면 다 타. 맛없어. 당신이 잘 구워주잖아. 결국 끝까지 혼자 구웠습니다. 저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계산할 때는 더 놀랐어요. 15만 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먹으면 한 달에 식비가 얼마나 나올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였어요. 저는 남편보다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저녁을 대충 준비해 놓고 출근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어나서 반찬통에 반찬을 담아놓고 냄비에 국을 끓여놓고 생선도 구워놨어요. 남편이 배고프면 먼저 먹고 제 몫은 남겨두겠지 생각하면서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준비해둔 음식 먹어야지 하면서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 8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식탁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반찬통을 열어봤는데 깨끗하게 비어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도 없고요. 설마 싶어서 냄비를 확인했는데 국도 다 먹었더라고요. 심지어 생선구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배가 불룩 나온 채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내가 먹을 건 남겨놔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당신은 해서 먹으면 되잖아. 지금 8시야. 내가 언제 해 먹어? 그리고 같이 먹으려고 만든 음식이야. 그럼 배달시키면 되지 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건데 남겨둘 생각도 안 하고 혼자 다 먹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게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양념게장이나 간장게장을 담궈서 종종 보내주세요. 엄마가 정성껏 담가주신 양념게장이었어요. 저녁에 남편이랑 같이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어느 정도 먹고는 생각했어요. 내일 퇴근하고 또 먹어야지. 설레는 마음으로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도 게장 생각이 났어요. 오늘 퇴근하면 게장 먹어야지. 드디어 퇴근 시간. 집에 빨리 가고 싶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냉장고로 갔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게장이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남편이 이미 다 먹어버렸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게장 다 어디 갔어? 남편은 태연하게 자기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내일 먹으려고 아껴뒀다고 말했잖아. 같이 먹거나 좀 남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냉장고에 있길래 먹은 건데 뭐가 문제야? 또 받으면 되잖아. 우리 엄마가 손수 담가서 보내주신 건데. 그럼 미리 말하든가 먹지 말라고 써 붙여놓든가. 저는 참다 폭발했어요. 당신 식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 몫도 생각 안 하고 아껴둔 것도 다 처먹고. 뭐 처먹어? 식탐. 당신이야말로 그게 식탐이야. 그날 밤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결혼 6개월인데 벌써 이런 문제로 힘들어요. 연애할 땐 몰랐거든요. 배달 음식은 올라오면서 먹고, 반찬은 젓가락에 꽂아 먹고, 케이크는 손으로 파먹고, 식사 소리도 시끄러워요. 외식하면 많이 시키는데 고기는 안 굽고, 제가 준비한 음식은 제 몫까지 다 먹어버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장도 배려 없이 혼자 다 먹어요. 한 달 식비가 5명 사는 집처럼 나와요. 대화해봤지만 남편은 먹는 게 죄야? 원래 나 이래만 반복해요. 친구들한테 말하면 그게 말이 되냐며 믿지 않습니다. 매일 겪다 보니 너무 지쳐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